솔직히 이제 국제고나 뭐 특목고 라인이 아니면은 일반 제일 좋습니다. 결국 정답은 1학년이라면 2학년이어도 맞습니다. A단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나는 이런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A단의 장점이 있나요? 민채 학생부터? 저는 A단만의 단어 시험이 A단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기 기억력이 진짜 좋은 편이라서 굳이 단어를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외우지 않고 학원 가기 직전에 뭐 잠깐만 봐도 그냥 그 당장의 단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단기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타 학원에 다닐 때는 꾸준히 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단을 다니고 나서부터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오늘 단어 시험 쳤니? 보내라 이렇게 인증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단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당 끝 앱을 사용할 때 그 몇 초 후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똑바로 외우지 않으면 그 단어를 못 적다 보니까 정확하게 외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갔다는 게 느껴진 게 최파 치기 전에 단어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단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이 아니라 장기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단어 시험에서 대부분 애들이 다 제시가 걸렸었는데 저는 또 제시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기억력으로 단어가 넘어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벼락치기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네. 이제 선생님이 계속 외웠니? 오늘도 테스트 봤니?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러면 이제 재시험 시스템이 예. 이제 강하게 있나요? 저는 이제 정확히 잘 모르니까 재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되나요, 이게? 그 단어를 30개 정도 치게 되는데 거기서 4개부터 이제 제시가 걸리게 됩니다. 수준이 되게 높네요. 그럼 예. 10%가 넘어가면 바로 재시험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재시험 비율이 높겠네요, 학생들이?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체파 때는 한두 개만 틀려도 이제 저희 지점은 제시를 치게 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이 단어라는 게 되게 영어에서 가장 기본인 거고 이 기본을 놓친 채로 수능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기에 힘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계속해서 최대한 다 맞는 걸 목적으로 공부를 아마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소은 학생은 어떤 게 A단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1대1로 학습을 시켜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멘탈 관리나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공부 계획을 한 달치를 미리 짜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뭔가 계획을 제가 스스로 세우거나 하지 않아도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가니까 그런 일정이 되게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고 또 되게 융통성 있게 잘 조절을 해주셔서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A닷은 그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하게 해주는 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 상위권 학생일수록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학원을 좀 많이 가야지 좋을 것 같은데 학원을 적게 갈 수 있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네요. 왜냐면 이게 시간 관리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주고 예. 어떤 시간표를 짜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한 달에 대한 전체 플랜을 짜주는 거는 그 영역에 있어서 거의 최상위 레벨의 이제 관리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체의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네, 내신 공부할 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강의를 뭐 2-3개씩 들어라 하고 토요일날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짜주셨고 또 수능 공부할 때도 독해 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라 라고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진도가 팍팍 나갔었어요. 정해준 거를 계획대로만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오르고 성적도 올랐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어떤 학생들은 뭐 계획을 본인이 다 짜야 된다, 플랜을 본인이 다 짜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 학습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면은 축구를 할 때 코치도 필요 없는 거고요. 감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운동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란 정확한 개념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장면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할 때 반드시 전문가나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본인이 다 하려고 한다. 그게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학생별로 다른 거고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기관에게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재원 학생이 생각하는 A단 영어 학원의 장점은 어떤 거예요? A닷 영어학원이 이제 영상 강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또 이제 다시 또 돌려볼 수도 있었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그런 걸 다시 들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 또 거기다가 A단만의 1대1 피드백이나 관리가 시스템이 또 더해지면서 학습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원 학생 같은 경우는 오래 다녔잖아요. 이제 중1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녔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강의라는 특성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이제 노력한 만큼 이제 제 실력도 이제 뻥튀기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또 맞고 그래가지고 그런 학습을 도와준 학원이 A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인드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면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서 오히려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가 해내면 나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잘 해낸 거네요.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하죠? 그냥 또 너무 주구장창 잘 해온 거 아닌가. 그냥 너무 넘사벽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닌가. 또 친구들도 나름의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슬럼프가 있었는지를 현실적으로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채 학생은 어떤 슬럼프가 있었나요? 제가 6평을 친 이후 7월 달부터 A닷 학원에 재등록해서 다시 다니게 됐는데 이제 6평 때 영어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왔기 때문에 A닷을 다니고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6평 이후에 쳤던 학력고사랑 9평이랑은 다 1등급 나올 정도로 영어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었는데 마지막 체파 기간에 그 성적이 더 하락하고 정체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모의고사 칠 때 듣기는 거의 틀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체파만 치면 듣기를 2-3개를 기본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왜 듣기까지 틀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잖아요. 체파에서도 계속 제가 삽입이나 순서 같은 문제를 계속 틀렸는데 틀린 만큼 이제 강의도 듣고 분석을 하면서 반복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기숙사 학교니까 매일매일 체파를 치러 학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고 학교에서 그걸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영어 슬럼프가 오니까 그거조차 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 또 A닷 여러 분점 친구들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교실을 빌려서 걔네들이랑 그냥 듣기를 틀고 다 같이 1시간 10분 동안 같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틀린 문제는 같이 왜 틀렸냐, 이거 왜 정답 아니냐 이렇게 토론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사고 방식의 변화도 살짝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정답률이 높아지는구나를 느꼈고 이제 점차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냈어요, 체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지금 학교에서 모의고사의 형태를 띈 시험을 직접 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수업을 많이 안 하고 자습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네 이 시간에 시간 돼? 그래서 A닷 애들끼리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시간대에 다 같이 만나서 문제 풀래를 정하고 한 사람이 그냥 음원을 틀어서 같이 누가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실제 모의고사처럼 풀자. 네, 어차피 개인별로도 숙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보통은 같이 라면 먹으러 갈래? 네. 음료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같이 체파할래? 이거는 같이 체파할래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같이 체파할래.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본인들이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서 그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소은 학생은 어떤 슬럼프가 있었나요? 저는 여름방학 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1학기 내신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수능 표저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또 제 친구들은 다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서 저만 공부하는 기분도 들었고 외로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던 김수라 선생님께서 정말 큰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수능 100일 전에 정말 긴 장문의 카톡으로 소은아 너는 잘할 수 있고 난 널 믿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의 멘트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제가 고3 때 링거도 많이 맞고 좀 아팠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정 조절도 잘 해주셨고 저를 되게 배려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금방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링거 투어를 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거는 다른 친구들은 면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종합에서 면접을 준비했을 텐데 그 친구들은 학교를 잘 갔나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잘 가긴 갔습니다. 원하던 학교를 붙어서. 다행이네요. 끼리끼리라는 말. 네, 보통은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능은 11월까지 12월 계속 계속 가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부탁드리는 거는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 중에 이제 면접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정신줄을 놓는 거죠. 만약 어떤 대학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내가 그 대학 벌써 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드는 거죠. 정시 안 봐도 이미 면접만. 그치, 면접보다 예. 붙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실제 면접이라는 거는 수학적 능력이 있어야 면접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한쌤처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입시 면접은. 그래서 항상 수학적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말을 논리적으로 사고력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라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참 이 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결국은 그 슬럼프 극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인 주위 것 같아요. 사람이죠. 예. A단 쌤들 보면 느끼는 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쌤들은 이런 애정을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죠. 특별한 다른 교육을 받나요? 일단 주로 그런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학생을 위해서 같은 가치관을 계속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재원 학생은 어때요? 어떤 슬럼프가 있었나요? 저는 정확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전까지는 내신 영어는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 계속 나왔다가 이제 그 이후로 좀 간당간당한 1, 2등급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때 마침 다른 과목들도 이제 성적이 정체가 되면서 회의감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담당 선생님인 조한성 원장님께서 자, 이제 6번 나왔죠? 조한성 네. 원장 엄청난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너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부라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험이라는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날카롭게 잘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말을 해주셔서 저는 이게 수능 때까지 좀 많이 마음에 남아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읽어보면 사실상 뭐 그냥 어떤 하나의 좋은 응원일 수 있어요. 이게 막 엄청나게 가슴에 막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정말 적절한 말을 선생님이 적절한 상황에 해주셔서 또 도움을 얻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신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성 원장님과 같이 수능 시험을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옆자리에 선생님이 함께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원래 한성 원장님이 원래 매년 수능을 그렇게 같이 저희 인천 계양지점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는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수능을 가르치려면 내가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영어 과목에 한해서만 계속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딱 운이 좋게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약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부담스럽죠. 선생님이 제 옆에 제가 문제 풀고 있는데 흠칫거리면 막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좀 신경 쓰여가지고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장에 또 삭막하고 애들 웃음기도 없고 근데 그쪽에서 조한성 원장님이 딱 계시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거 뭔가 썩힌 보고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심지어 또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A다 다녔던 친구들도 모아서 그 듣기 진짜 중요하다 하면서 문제풀이 방법도 마지막으로 복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멋진 게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에서 많이 느끼는 게 이 1교시 끝나고 나서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의 존재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슬럼프를 잘 극복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코치 같네요. 그러니까 운동 보면은 훈련 때 코칭을 해주고 대회 나갔을 때 옆에서 막 하잖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한성 원장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각자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냈습니다. 나는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좋았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체파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체파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제 저를 밀도 있게 관리해주는 하나의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었어요. 항상 모의고사를 치면 한두 문제는 못 풀고 그냥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거를 체파를 통해서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회차 동안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듣기를 풀 때 어떤 문제를 몇 번까지 풀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저만의 루틴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듣기 할 때 단순히 앞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 뒤쪽에 뭐 43번부터 45번을 먼저 푼다는 듯한 그런 루틴도 생겼고, 그다음에 어떤 한 문항에 대해서 이 정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면 이건 그냥 틀린 문제다라는 루틴도 생겨서 이제 못 푸는 문제는 빨리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그런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 이제 항상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수능 때는 제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와, 제가 이거 들으면서 지금 또 소름이 돋는 게 우리 지난번 입가편에 정여원 학생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내신 1.0에 마치 AI 같았던 맞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번에 민채 학생도 똑같이 이 최종 점검 파이널 모의고사 20회 동안 본인만의 시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내가 이거를 잘한다, 이거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한다면 실력이 오르진 않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뭐 축구 선수나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손흥민도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연습 싸움입니다. 수능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능에 대비를 잘한 것 같고,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국제고잖아요. 국제고에서는 이제 뭐 IB반이나 다른 반들이 존재할 텐데 수능을 준비를 많이 하나요, 친구들이? 일단 정시 파이터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친구들은 최저를 맞추는 용으로만 수능을 대비하지 난 정시 파이터야 라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국제고 2기 학생인데 3기부터는 IB반이라는 게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외국 과목 수업도 듣고 뭐 수업 남아서 더 듣고 하면서 해외 대학 진학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IB 디플로마 과정 말하는 거잖아요. 국제고에서는 실제는 대구국제고가 유일하죠. 그 IB 디플로마 인증 받은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외고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있고 뭐 경기외고도 있고, 특히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이 IB 프로그램이 실제 국내 대학 진학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 진학도 많이 하죠. 네. IB가 뭐냐면은 그 이제 뭐 IBO 기관에서 국제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국제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합 전형. 종합 전형인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이제 전 국제적으로 세계 가는 거죠. 뭐 스위스에 본부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외고나 대구 국제고는 다 IB 과정들이 정리돼 있어요. 지금 몇 반, 한 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학년에 2반씩 IB반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혹시 내가 IB를 지금 모른다, 안 하시면 돼요. 이게 고민이 많으셔서 요즘에 그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 대구 국제고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왜냐면 최초로 이제 국제고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그럼 IB를 해야 되는 거냐? 근데 IB는 지금 1학년 때부터 이제 프리 IB 들어가잖아요. 네, 프리 IB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없는 솔직히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이 전형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 문제나 때문에. 그래서 대구나 좀 제주, 뭐 경기 남부 쪽에서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 이걸 들었는데 IB가 뭐지? 그러면은 내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섣부르게 할 바에는 왜냐면 이게 제도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국제고나 외고 정도 또는 뭐 이제 죽상고 등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달라요. 혹시 IB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없는데 06년생인데 3기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IB 과목도 따로 수강하고 국제고 프로그램도 함께 수강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혹시 뭐 SAT도 많이 준비하나요? 학생들이? 아마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IB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을 잘 보시면은 그 서울대 종합으로 이제 지균을 붙었잖아요. 지균 붙을 때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이제 SAT 라인이니까 SAT 기본 점수에, 그다음에 학생부니까 당연히 그 내용도 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들었을 때 좀 혼동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방송이나 IB 관련을 많이 다루는데 솔직히 이제 국제고나 뭐 특목고 라인이 아니면은 일반 교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그다음에 지균이지만 이제 교과 형태로 해서 준비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결국 정답은 지금 1학년이라면 내신을 잘 준비해라가 되는 거네요. 2학년이어도 내신을 준비해라.
초은 학생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제일 도움된 것 같아요? 저도 최파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파 자체가 정말 실제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1시간 10분씩 시험을 치잖아요. 그게 실제 수능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파 듣기가 수능 듣기보다 빠른데 실제 수능 듣기에서는 듣기가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듣기도 다 맞았었고 수능장에서 듣기 환경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듣기를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었던 건 최파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파에서는 해설 강의가 매일매일 올라오잖아요. 또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고 더 이해가 안 되네 싶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영상을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오답을 체크하고 그 점수의 변동을 확인하는 데도 있어서 정말 최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체파를 예, 이한쌤 찍으시나요? 예, 제가 찍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계속 이한쌤을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저와 칸 선생님이 같이 촬영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 최파를 매일매일 20회 진행하죠. 그러면은 결국 그 문항들에 대한 강의도 매일매일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회에 가까워질수록 촬영하는 선생님들 다크서클이 점점 이제 늘어났던, 그렇지만 또 도움이 됐다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재원 학생은 어때요? 저도 이 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저도 서킷 모의고사와 체파가 가장 도움이 됐었어요. 이 서킷과 체파가 이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 수능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간격도, 모의고사 보는 간격도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시험 환경에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오답 관리나 그런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수능에서도 떨지 않고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점에서는 체파가 원래 일요일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7시 50분까지, 오전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하게 해줘서 그쪽에서 모든 모의고사를 다 같이 몰아넣고 보게 한 다음에, 전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예요. 그쵸. 그리고 점심에 도시락도 지참하게 해서 정말 수능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서 실제 수능을 볼 때는 정말 세 번째 수능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수능 관리를 해주는 거면 실전 모의사처럼,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정말 중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원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 세팅을 할 때 국어를 아예 뺀 건가요? 그래도 아예 빼기보다는 조금은 챙기자고 풀어보자고 생각을 해봤지만, 아예 뺐는데 5등급 네. 뺐어요? 뺀 게 맞네요. 네. 뺐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빼고 이제 다른 과목을 세팅할 때 다른 과목으로 이제 3합 7을 세팅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영어가 가장 이 3합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절대평가기도 하고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맞추면 다른 거에서도 이제 좀 더 여유롭게 풀 수 있으니까 절대평가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보자라는 식으로 영어를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대 빼고는 다 교과로 쓴 건가요? 그럼 어디 지금 붙은 거죠? 다 교과인가요? 네, 서강대를 2장 썼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 종합이었고 나머지는 다 교과로 썼습니다. 그러면 서강대가 333이니까 솔직히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영어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같은 질문이긴 한데 수능 최저 맞출 때 영어의 최저 등급이 이제 1, 2를 찍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큰 정말, 도움. 정말. 그냥 정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실제 수능 당일 그 아침의 컨디션과 실제 문제의 뭐 난이도라든지 또 주변 환경 이런 게 많이 바뀐 상태에서 보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국어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어는 다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과 절대평가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니까 영어를 공부하면 최저를 맞추는데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최상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상위권이 수능 최저 맞출 때도 영어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99% 이상이 영어를 최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대체 안 하냐 이거죠. 1%밖에 영어를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상위권도 당연히 영어를 채택하는 게 맞고, 내가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겠다 그러면은 영어를 기본으로 잡고 나서 3합 7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영어 1, 2, 그 다음에 국수 중에 하나 3, 그 다음에 탐구 1, 2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인 영어를 최상위권도 맞추지만 당연히 중위권, 상위권 모두 영어를 최저로 세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들이 지금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쭉 공부해 나가면서
분명히 힘들기도 했고 그 힘든 걸 극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포기해보고 싶은 순간들은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또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히려 다른 과목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는데 영어만 계속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영어를 좀 못했어가지고 그냥 영어 버리고 국수탐으로 최저를 맞추고 영어는 그냥 꾸준히만 해서 성적만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고3을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A닷을 다시 재등록하고 이제 구평을 치고 학평을 보니까 점점 영어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A닷에서 배웠던 뭐 방식 같은 거를 영어에 적용하니까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고 그러면 그냥 영어로 최저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뒤늦게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능에 안타깝게 89점으로 2등급을 맞기는 했는데 원래 성적이 고3 때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영어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어로 최저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가지고 있었다면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나는 수능 최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교육의 위계관계가 있습니다. 교과 개념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교과 개념에 사고 논리 구조를 쌓으면 그게 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제시문이니까 부술 능력이 첨부되면은 제시문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태에서 친구들이 나는 뭐 제시문을 할 거야. 수능 안 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수능할 거야. 그러니까 내신 안 해. 자, 그래서 학생들이 위계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제시문을 하더라도 이제 언어 계열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어 계열은요? 네, 왜냐면 이제 아까 말한 교과랑 이 논리구조를 이렇게 쌓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 항상 하는 건 학교를 가보니까 어때요? 세 분 다 원서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다 원서잖아요. 한글보다 영어를 많이 보죠? 그렇죠. 통계학과 수를 보지만 다 영어죠. 네.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 자체가 영어의 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 영어가 1, 2등급이 안 나오면 죄송하지만 대학교 수업 듣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로 가던 종합으로 가던 또는 제시문을 가던 어떤 전형을 가던 수능 영어는 1, 2등급 선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야 대학 가서도 이제 다시 그렇죠. 학습을 네. 이어갈 수 있는 당연합니다. 겁니다. 소은 학생은 어때요? 일단 저는 영어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영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정말 적잖아요. 절대평가고 상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성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영어 등급은 계속 안정적으로 2등급이 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부담도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저 맞추기 정말 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영어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노력 대비 정말 얻게 되는 시성비가 좋았다, 노성비가 좋았다라고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90점이라는 게 예전에 상대평가로 치면 2등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뭐 80점대다. 예전에 3, 4등급 라인이에요. 성적 자체가. 그러면은 똑같은 공부를 했을 때 당연히 플러스 1, 2를 받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분 이제 학생이 똑같이 말했지만 영어의 최저를 1, 2를 먼저 찍어 놓으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또 탐구가 다 높지 않아요? 네, 전 탐구 다 1등급 탐구 받았습니다. 1등급. 저도 탐구 다 1등. 탐구 1등급. 저는 탐구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제시문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수능을 맞춰 놓고 거기에서 국수는 3, 3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국수 3, 3에 영어 1, 2에 탐구를 마지막에 하려면 영어를 좀 일찍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저로 시간을 벌어놔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성비 좋은 거는 영어가 필수예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강조해도 가끔 영어를 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설마 이거 보면서도 빼는 거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학생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다 보니까 그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는 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라는 게 한 번 감을 잃으면 다시 또 되살리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수능 직전까지
매주 이제 섞인 모의고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실전 감각을 좀 기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장님 얘기 안 나왔네요. 아, 저도 살짝 기대했거든요. 이 에이다 덕분에 대입에 난 이런 거 덕분에 성공한 것 같다라는 포인트도 있나요? 무조건 1등이 아니라 의학 계열만 쓴 애를 빼고 1, 2등을 한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3합 7. 이게 서울대 가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걸 일반전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